자, 안녕하십니까, 공들파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윰 앰프, 윰 울트라라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이죠. 뭐 기능도 그렇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제가 그때 올렸던 리뷰 영상은 사실 리뷰라기보다는 이런 기능이 있다,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간, 사실 그 영상에 댓글도 그렇고 개인적인 이메일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한번 써보고 싶은데 내가 과연 저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실제로 연결해서 써야 되는 거냐.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수입해서 판매하시는 판매처에서도 그런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기들을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하시는 고수분들도 엄청나게 많죠. 하지만 저런 제품들 보면 내가 쓸 수 있을까 겁부터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수입업체에서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한번 좀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좀 제작을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00% 모든 거를 다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영상을 보시면은 저희 70세 넘은 저희 어머니도 저런 식으로 연결해서 쓰라는 거구나, 이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PC와 USB로 연결해서 썼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USB 말고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 부분도 제가 소개를 드리고, 또 한 가지 DLNA라고 있습니다. 뭐 고수님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처음 접하시는 분은 저 DLNA가 뭐야? 초간단 세팅하는 법이 있어요. 5분이면 세팅할 수 있어요. 5분. 그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식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올드스쿨 외래어로 CDP, 턴테이블, 이거를 앰프에 연결하고 앰프에서 스피커 연결하면 스피커 소리를 듣는 되게 직관적인 시스템이었는데, 극단적으로 미니멀리즘 스피커가 막 나오기 시작했죠. 재미가 없잖아요. 네. 재미가 없죠. 옛날 시스템이긴 하지만 좀 현대 기술이지만은 좀 고급스러운 그런 오디오 기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써야 되고, 인터넷도 연결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 당연히 해야 되고, 하지만 물리적인 기기, 특히나 턴테이블, 이런 거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 여전히 턴테이블 LP판에 올려가지고 바늘 올려서 음악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그런 트렌드에 맞게 나온 제품들 중에 조금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온 게 대표적으로 윰 시리즈죠. 오늘 설명을 드릴 거는 그 중에서 윰 울트라, 윰 앰프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예제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유사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윰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을 봐도 저거는 저런 포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좀 포괄적인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긴 게 많이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른 거지? 우리 예전에 수학 시간 때 벤 다이어그램 배웠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집합, 여집합, 공집합, 교집합,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공통적인 거 빼고 다른 부분만 살펴볼게요. 일단 윰 앰프, 이름부터 앰프라고 써 있으면 저 안에 앰프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앰프가 들어있어요. 스피커 중에 패시브 스피커, 전원이 연결되지 않고 빨간색, 검은색 두 선만 딱 연결하면 소리가 나는, 우리 예전부터 썼던 그 스피커가 패시브 스피커거든요. 그 스피커를 직결해서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에어플레이 2, 애플에서 쓰는 거죠. 요게 가능하다.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앰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스피커는 스피커 통 안에 앰프 회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특징이 스피커에 전원 코드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회로를 구동시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스피커 선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선을 써요. 그렇다고 패시브 스피커를 못 쓰는 건 아니죠. 대신 그 스피커를 울릴 수 있는 앰프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인 입출력을 지원합니다. 입력단에는 포노, 턴테이블 입력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출력이 굉장히 많아요. RCA, 아날로그 출력도 있고, 광, 옵티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코엑스, 3.5mm 헤드폰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트리거라는 게 있는데 저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출력을 제공한다는 거는 그 다음에 앰프에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많이 열어둔 거죠. 아래 써놓은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그 차이점 말고는 거의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모양을 보면 차이점이, 울트라는 터치 화면이 있다. 윰 앰프는 상태 LED만 있다. 사용성은 솔직히 울트라가 좋아요. 최초 필수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근데 다행히 윰 홈이라는 앱만 정확히 다운받아 놓으시고, 그리고 제품이 도착했을 때 블루투스로 그 제품하고 연결을 일단 하면은 사실 반 이상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앱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돼요. 결과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내 스마트폰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공유기와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윈 제품을 샀는데 이 윈 제품도 우리 집에 있는 공유기와 와이파이로 연결해야 돼요. 이 기계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와이파이를 잡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블루투스로 이 윈 앰프 기기와 연결을 한 다음에 그 앱에서 와이파이를 잡도록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자, 요 세팅이 된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연결을 해볼게요. 아주 간단한 미니멀리즘 연결부터 조금씩 좀 복잡해집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패시브 스피커 한 주만 연결한다. 자, 윈 앰프니까 가능한 거죠. 그냥 윈 앰프 저 뒤쪽에 있는 포트에다가 스피커 케이블 꼽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 해서 연결해서 음악 들을 수 있고요. 크롬캐스트 자체 앱 안에 또 플레이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에어플레이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뭐 타이달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저도 진짜 처음 이렇게만 썼어요. 정말 미니멀하죠. 윈에 전원 코드 하나 꽂혀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 케이블 꽂혀 있고 그게 끝입니다. 그 윈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패시브 스피커 말고 액티브 스피커를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 안에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거. 이거는 RCA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액티브 스피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원 코드가 따로 보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RCA 케이블로 연결이 되면 끝이다. 그런데 그 액티브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용으로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RCA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RCA가 없는 경우에는 RCA를 4분의 1인치라든지 아니면 XLR 커넥터로 변환시켜주는 커넥터들을 따로 팔아요. 그런 커넥터들을 사용해서 연결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소스 기기를 연결하고 싶다. 아, 나는 우리 집에 턴테이블 이거 있는데 LP 꼭 듣고 싶다. 윈 앰프 같은 경우에는 라인 인이라는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RCA 케이블로 턴테이블과 연결하면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저 RCA 입력단에 포노 단자가 따로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턴테이블 자체적으로 포노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턴테이블을 쓰셔야 됩니다. 요즘에 중저가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프리앰프 요즘에 거의 내장이 돼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RCA로 연결되고 윈 앰프에서는 스피커선으로 패시브 스피커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윈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포노 단자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는 얘기는 윈 울트라 자체 내에 포노 프리앰프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턴테이블에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런데 다 되는 건 아니고 카트리지만 된다. 그래서 이것도 연결하는 거 보시면 RCA로 들어가고 모니터 스피커를 썼기 때문에 윈 울트라에서 스피커로 나가는 것도 RCA 선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음질을 손해 보지 않으면서 최상의 사운드 퀄리티를 내는 방법은 사실 여기서부터거든요. 광 입력단이 있어요. 옵티칼, 뭐 토스링크, 뭐 SPDIF 여러 가지 표현들이 좀 섞여 쓰고 있긴 한데 어쨌든 광 입력으로 하겠습니다. 광 케이블을 사용해서 광 출력이 있는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TV의 입력단으로 우리 지니 TV 또는 애플 TV, HDMI로 TV 연결하잖아요. TV에서 잘 보면은 TV의 사운드 설정에 들어가면요. TV에서 소리 출력을 어떻게 할까 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옵티칼로 출력을 하겠다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TV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광 출력으로 나갑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그 광을 윈 앰프로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로 TV의 소리를 플레이할 수가 있는 거죠. 윈 울트라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광 입력이 있습니다. 광 입력에다가 옵티칼로 연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되면은 윈 앰프나 윈 울트라나 입력 부분을 옵티칼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TV를 매개로 한 HDMI 연결법. 이게 가장 최근의 기술입니다. 광 케이블도 나온 지 오래됐어요. 컨셉이 이렇습니다. TV 자체적으로 앱에서 돌아가는 넷플릭스라든지 TV 방송 수신하는 거라든지 HDMI로 연결해서 들어오는 지니 TV라든지 애플 TV라든지 머시기라든지 TV 소리 전체를 HDMI 케이블로 다시 밖으로 쏴줘요. 아까 광 신호로 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요게 HDMI ARC라는 포트가 TV에 잘 보시면 하나가 ARC라고 써져 있어요. 그 포트와 윈 앰프를 연결하시는 방법이에요.
광 케이블 연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컨셉은 똑같아요. HDMI ARC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윈 앰프와 연결한다. 윈 울트라도 똑같아요. TV에 HDMI ARC라고 써져 있는 포트를 윈 울트라와 연결을 한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TV에 HDMI ARC 포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가형 제품에는 아직도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요거 영상 만들기 전에 한번 봤어요. 정말 최저가 제품 TV 같은 경우에는 뒤에 포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ARC뿐만 아니라 옵티컬 포트도 광 출력 포트도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TV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는 구매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상 제품 사면 다 있는데 그래도 저 HDMI ARC 또는 옵티컬도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저런 포트가 있는 거를 사시는 게 나중에 뭐 기기를 연결할 때 되게 좀 편리합니다. 자, 6번째, USB 메모리 음악 재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어떤 곡을 선정해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윈 울트라도 똑같아요. 곡 지정해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좀 변태적인 세팅이 들어갑니다. 나는 외장 DAC 써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윈 제품들의 USB 포트는 단순히 메모리를 읽어서 플레이하는 용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저 USB 포트로 생 시그널을 쏴줘요. 디지털 상태 그대로의 디지털 시그널. 그래서 별도의 DAC를 가지고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아날로그로 바꿔서 스피커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집에 하이파이로 나온 DAC는 없어요. 대신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것도 일종의 DAC거든요.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작동 아주 잘 됩니다. USB로 DAC에 연결하고, 그리고 DAC에서 DAC 출력은 이것도 라인 레벨 출력이거든요. 스피커로 바로 연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액티브 스피커를 RCA 또는 XLR 커넥터를 사용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장점이 또 있죠. XLR 커넥터를 쓰면은 이거 밸런스드 신호이기 때문에 신호 크기도 커지고 좀 장거리 좀 신호도 유리한 거 있는데 실제로 근데 가정에 쓸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어쨌든 윈 울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장 DAC로 소리를 뺀 다음에 RCA 또는 XLR 커넥터를 통해서 별도의 액티브 스피커로 연결해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별도의 앰프를 사용한다. 자, 윈 앰프는 앰프가 안에 있잖아. 그래도 아니야. 나는 이 앰프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앰프 사용할래. 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좀 변태 세팅인데 DAC까지 빼는 거 똑같아요. DAC에서 완전히 아날로그를 풀 수도 있고, 요즘에 어떤 앰프들 보면은 디지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앰프들이 꽤 있어요. 그걸 옵티컬이나 코엑스 같은 걸로 그 앰프에서 아날로그로 바꿔서 스피커로 빼주는 세팅도 가능하죠. 이것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게, 자, 윈 울트라든 윈 앰프든 어쨌든 그 안에 네트워크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단 말이에요. 블루투스, 뭐 크롬캐스트, 뭐 특히나 윈 앰프는 에어플레이까지 되니까, 그리고 DLNA도 할 수 있고, DLNA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뭔지. 그거 쓰는 거 되게 좋아해. 그리고 앰프도 있으면 좋겠어. 가끔 그냥 스피커를 다 직결해서 써야 되니까. 그렇게만 쓸 수도 있는데 이쪽 시스템에는 나는 별도의 좋은 앰프가 있으니까 그 앰프로 별도로 DAC 거쳐서 쓰겠다 라는 생각이면은 저 윈 앰프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아주 이상한 취향의 변태 세팅은 아니면 나름 일리가 있어요. 자, 윈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출력부가 되게 많다고. 이런 세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아날로그 라인 레벨로 앰프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옵티컬로 연결할 수도 있고, 광, 그리고 코엑스, 동축이죠. 저것도 옵티컬이랑 되게 비슷한 형식인데 어쨌든 커넥터가 달라요. 여러 가지의 출력을 앰프에다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앰프에서 패시브 스피커에 연결해서 쓰면은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요거는 뭐랄까 진정한 올드 플러스 뉴스쿨 최신의 기술을 사용한 윈 울트라 제품을 라인 아웃으로 아날로그로 진공관 앰프에 연결할 수도 있죠. 진공관 앰프에서 스피커로 연결하는 겁니다.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곰돌파파 채널 초창기에 구독자를 많이 모았던 저 77,000원짜리 진공관 앰프, 윈 울트라에서 라인 아웃으로 저 진공관 앰프로 들어가고요. 진공관 앰프에서는 당연히 스피커 케이블로 나가는 거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째. 자, 이거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컴퓨터와 USB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면 정말 좋을 텐데 왜 이게 안 되냐? 저렇게 연결되면은 저 뭐죠? 약간 DAC로만 사용을 한다라는, 오늘 영상 찍기 전에 최신 펌웨어까지 받아서 또 연결해봤어요.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언젠가 펌웨어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안 된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자, 해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에서 모니터로 HDMI 케이블 연결하죠. 근데 컴퓨터에서 사운드 출력을 HDMI로 잡을 수가 있어요.
HDMI 케이블에 영상하고 소리 신호하고 같이 나가요. 스피커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모니터에 스피커 달려서 이게 세팅하면은 소리도 나잖아. PC에서 그 소리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모니터로. 대신 소리가 별로라서 잘 쓰진 않죠. 모니터를 잘 보시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뒤쪽에 광출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HDMI 신호를 받아서 광출력으로 쏴줘요. 디지털 신호 그대로. 이걸 일종의 DDC라 그러죠. 디지털 컨버터. 왜냐하면 형식은 바뀌었으니까. HDMI 형식에서 광 형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옵티컬 출력을 윰 앰프든 윰 울트라든 옵티컬 입력으로 연결해주면은 아주 나이스하게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되게 잘 돼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연결해놨거든요. 컴퓨터에서 HDMI로 모니터로 갑니다. 여기에는 영상과 소리 신호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모니터에서 옵티컬 출력, 광 출력 단자를 통해서 그게 윰 울트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윰 울트라에서 광 입력 모드로 그 소리를 받은 다음에 RCA로 통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윰 앰프도 똑같습니다. 윰 앰프로 하면은 스피커가 이제 패시브 스피커 쓰면 되는 거죠. 다 해봤습니다. 다 돼요. 다 잘 돼요. 컴퓨터마다 다 이런지 모르겠어요. 모니터마다 다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해본 거는 다 이랬어요. 항상 소리 출력을 HDMI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24비트 192kHz까지 지원을 해요. 음악 감상용으로는 굉장히 높은 스펙입니다. 16비트 441만 돼도 음악 듣는 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 해법이 또 있어요. 자, 모니터를 안 써도 돼. 컴퓨터에서 직접 옵티컬로 바로 쏘면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 옵티컬 출력이 요즘에 많이 또 빠졌죠. 예전에는 항상 그 사운드 카드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또 별도의 장치를 팝니다. USB에서 옵티컬로 변환해주는 일종의 인터페이스예요. 이거 DDC라 그러죠. 이것도 디지털 컨버터. USB에서 나온 신호를 옵티컬로 바꿔주는 디지털 컨버터. 아쉬운 건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파시는 분이 없어요. 이거 직구를 해야 되긴 합니다만 그렇게 비싸지 않게 살 수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 오래된 맥북이 하나 있는데 정말 구형이에요. 이거 특이한 게 옵티컬 광출력이 돼요. 얘가. 자, 보시면은 광출력으로 노트북에서 윰 울트라로 들어갑니다. 윰 울트라든 윰 앰프든 똑같아요. 윰 앰프든 울트라든 RCA 또는 스피커선을 통해서 별도의 스피커로 스피커선에서 스피커를 연결하면은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를 아주 좋은 스펙의 데이터로 쏴서 들을 수 있다. 뭐 지금 화면 같은 경우에는 HDMI를 모니터에 별도로 연결했지만은 뭐 별도의 모니터 안 쓰시고 그냥 노트북만 쓰신다면은 저 HDMI 케이블 연결할 필요 없죠. 윰 울트라 에어플레이가 안 돼. 이것 때문에 저게 왜 안 되냐.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싶지만 어쨌든 해법은 있어요. 해법은 에어플레이 아답터 벨킨에서 나온 거 저거 하나 사서 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편한 게 저 아답터가 USB 전원이 필요해요. 윰 그 제품에 USB 포트 있잖아요. 거기다 연결하면 거기 전원 공급을 거기서 받을 수가 있어요. 충분한 전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옵티컬 출력은 당연히 윰 울트라의 옵티컬 인으로 연결해서 쓰시면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쓸 수는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DLNA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리빙 네트워크 얼라이언스. 어쩌라고 그래서. 디지털 리빙 네트워크. 리빙? 뭐, 아까 뭐 생활에서 쓰는 뭐 이런 느낌 나죠? 자, 지금 설명해서는 이거 뭐지 하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은 황당할 정도로 쉽습니다. 그냥 일단 보세요. DLNA 서버를 구동한 다음에 거기서 파일을 땡겨서 재생하는 거래. 이게 뭔데 이게? 자, 나스 없이 PC만 가지고도 간단히 무료로 DLNA 서버 구동 가능. 자, 쉽게 얘기하면 내 컴퓨터에 음악 파일이 있어. 많이 모아놨어 옛날부터. 고음질 파일도 있고 막 엄청나게 많아. 그런 분들은 파일을 플레이하려면 PC에서만 플레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PC 파일 형태로서밖에 그 음악을 들을 수가 없죠. 뭐 아까 물론 뭐 USB에 담아가지고 꽂으면 된다고 하는데 귀찮아. 그런 수고를 덜어주고자 PC에 저장된 PC 파일을 그대로 두고 원격으로 윰 앰프나 윰 울트라에서 그 파일을 땡겨서 플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같은 집 안에서. 물론 외부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같은 공유기를 쓰는 우리 가정, 우리 집 내방 그 윰 앰프를 어디다 갖다 놓든 간에 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음악 파일을 걔가 땡겨서 플레이를 해준다. 프로그램 하나 다운받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봤는데 제일 쉬워 얘가. 세르비오인지 서비오인지 어쨌든 세르비오로 할게요. 세르비오 구글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세요. 윈도우 버전, 맥 버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이게 무료 버전이 있고 돈 내는 버전이 있어요. 근데 무료 버전이 실제로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프로 버전에선 한 가지 탐나는 기능이 있긴 한데 저거는 같은 집에서 같은 공유기 안에서 쓰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접속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프로 버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굳이 필요한가 싶어요. 집안에서만 잘 쓰면 되죠. 설치를 하면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설치를 하자마자 윰 울트라 리시버 저게 자동으로 떠 있더라고요. 뭔가 네트워크에서 인식을 이미 한 거야.
윈 울트라가 연결돼 있네. 윈 앰프든 윈 울트라든 예, 뭐 연결돼 있는 네트워크 지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또 좋은 게 뭐냐면은 회원 가입을 안 해도 돼. 요즘에 회원 가입하는 거 너무 싫어. 회원 가입 안 해도 돼요. 그냥 다운받아서 설치하자마자 저 화면 바로 뜨는 거야.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왼쪽에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공유 폴더 추가 버튼 누른 다음에 내가 저장해 놓은 음악 파일의 폴더 위치만 딱 저장해 주면 끝나요. 윈 울트라든 윈 앰프든 거기에 연결된 윈 홈 앱으로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보면 메뉴 버튼이 있어요. 그 메뉴 버튼 누르고 오른쪽 위에 홈 음악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저걸 누르면은 아까 컴퓨터에서 설정해놨던 음악 파일이 있는 폴더가 저기 뜹니다. 저걸 눌러서 들어가면은 그 폴더가 쫙 떠요. 가수로 검색하기, 뭐 앨범으로 검색하기 여러 가지 필터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자기 원하는 음악을 검색해서 플레이를 누르면 윈 울트라든 윈 앰프든 PC에 있는 파일이 플레이가 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요즘에 굉장히 좋아요. 편하고 모든 음악 다 들을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언젠가 한번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특히 애플뮤직 틱틱거리는 문제 아실라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짜증나고요. 유튜브 뮤직도 다음 노래 막 자꾸 누르다 보면 갑자기 이상하게 막 뻥나는 경우도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좋긴 하지만은 그런 살짝은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가정 내에서 이렇게 당겨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DLNA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공부를 더 해보시면은 PC에 저장된 뭐 동영상 파일도 TV에서 스마트 TV 기능이 있는 DLNA 기능이 있는 요즘에 대부분 그게 있더라고요. TV에서 그 파일을 동영상 재생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어떻게 세팅을 해놨냐? 윈 울트라로 세팅을 했고요. 컴퓨터 맥 미니 옛날 건데 저기서 HDMI로 영상과 소리를 모니터로 출력을 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모니터에서 옵티칼로 소리만 빼서 윈 울트라로 들어와요. 그 윈 울트라는 옵티칼 인 세팅이고요. 저 상태에서 RCA 라인 아웃으로 액티브 스피커로 나가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저러려면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나 사가지고 아니면 그냥 DAC 하나 사가지고 세팅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저게.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하냐. 자, 포인트. PC가 꺼졌을 때도 사용 가능하다. 저 세팅의 포인트는 PC가 메인이 아닙니다. PC 파일은 PC가 꺼졌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저거는 PC는 그냥 멀티미디어 소스 기기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PC가 꺼져도 독립적으로 나는 스마트폰을 윈 제품에 연결해서 블루투스든 크롬캐스트든 에어플레이든 아니면 뭐 아까 DLNA든 이런 것들을 플레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PC 파일이랑 비슷한 것 같지만은 활용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오늘 영상 정말 디테일하게 네이버 쇼핑에서 쿠팡에서 뭐 검색해서 뭐 사세요, 스피커 케이블은 뭐 사세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에 있는 TV, 우리 집에 있는 스피커,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이런 걸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쓰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나는 윈 앰프가 나을까 윈 울트라가 나을까,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의 제품이라도 이런 컨셉의 제품들이 나한테 맞겠구나. 최근에 나온 최신 기술로 한번 이렇게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면은 또 나름대로 엄청나게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단지 초반에 어떻게 세팅하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고민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조금이나마 좀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들파파였습니다.